뒤지고 잡냐. 야, 그거 내가 찾던 건데 잘 가왔네. 내놔라. 근데 복근이야, 초크 아직 안 걸렸어. 네, 파인촌 뜨기들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결말이 열린 결말이기도 하고 뭔가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회가 방송된 직후 결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을 2번 정주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웹툰과 드라마를 비교하면서 느낀 결론은 드라마는 강윤석 감독님의 각색인 건지 윤태호 작가님의 급하게 완결을 내야 했던 점으로 인한 욕심으로 각색된 건지 모르겠는데 단연코 웹툰보다 드라마의 내용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으며 결말을 보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드라마 인물의 개연성이 추가되며 개개인의 특색이 너무나도 잘 드러났고 웹툰의 내용 중 인물에 대해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이 드라마에선 추가된 인물을 통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웹툰에서 갑작스러운 정숙과 희동의 러브라인을 배신만 하던 선자라는 인물을 통해 희동과 러브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처리해버렸고 관석이 가져가야 할 악역을 황 선장이 가져갔으며 웹툰에서 명동 사채시장 주인이 천 회장 전사모 동생이라 말만 하며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드라마에선 천 회장이 수족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보다 매끄럽게 내용이 이어질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럼 웹툰 원작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웹툰과 드라마를 더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가 어떻게 천 회장의 눈에 들어온지와 전출의 죽음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천 회장의 사모가 죽은 직후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때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는 정숙을 발견하게 되며 안사람으로 들이게 되는데 정숙은 여상을 낳은 여자였고 누구보다 동계산에 탁월했으며 눈에 도끼가 차 있었다 합니다. 천 회장은 차 안에서 정숙의 태도를 통해 의아함을 느끼게 되고 정숙 몰래 전출에 대해 조사하고는 결국 그렇게 될 놈이 전출을 보내버렸죠. 하지만 전출이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오순도순 살려는 계획은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결국 회장이 쓰러지면 마지막 남은 회사라도 가지기 또는 복수하기 위함으로 가족 경영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능력주의 회사로 굴리려 했죠. 하지만 회사에 막대한 부채가 있다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비자금을 이용해 회사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잘린 경영진들이 자신의 차명 계좌를 검찰에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족보에도 안 올라가 있는 정숙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는 듯 보였는데 천 회장이 깨어난 직후 회사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내비두었던 이유는 모든 죄를 정숙에게 떠넘기고 관석이를 통해 죽임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릇 사려고 했던. 그래서 뉴스 기사를 확대해 읽어봤는데 정숙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저 법의 허점을 통해 10년 복역을 2년으로 복역하고 나왔다고. 그래도 정숙이 죽은 건 확실해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회장이 수족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어 모든 행동들을 보고받았다면 도저히 납득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족보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죽음이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웹툰의 내용을 더해서 보자면 가방끈이 짧은 천 회장을 대신해 일할 사람이 그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죽으면 회사를 가질 수 있게끔 희망을 줌으로써 회사 발전에 이바지하게끔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동 사채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줬듯 천 회장 전사모의 동생이며 천 회장에게 쩐을 받아 사채시장을 굴리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내 전주가 회장님이야. 천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결사 역할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작대로라면 진짜 용두삼이 결말인데 긴장감을 불어주는 마지막 감초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웹툰에서의 결말은 다같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며 다 죽고 파멸이 되는 장면을 명동 사채시장을 통해 열린 결말과 희동과 선재 재회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론 선자입니다. 선자는 오직 서울에 가기 위해 희동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으며 임신했다는 거짓말 이후에 진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선자가 아닌 정숙이 임신을 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웹툰 선자의 능그렁이 같은 역할을 정숙이 가져감으로써 배신의 배신을 이루는 상황에서 희동과 선자의 인간성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국 트럭의 추락으로 도자기를 잃음과 동시에 관석의 추락의 모습과 죽음을 암시하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각자 갈 길 가자고. 잘 살아. 고민을 하는 와중 메이킹 영상에서 대사가 있었지만 마지막 몰입도를 위해 바뀐 것 같은 보이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 그만하고 내려와! 아파트 하나 사준다고 그랬잖아! 마지막에도 관석은 희동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앞전 말씀드렸다시피 황 선장이 관석의 악역들을 다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쫄보의 성격으로 가족까지 위험에 처해 있어 죽음으로 둔갑한 것이 정론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선자와 희동은 다시 만나게 되며 희동은 한 사장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다시 도굴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희동이 정장가게에 오게 된 이유가 관석이 현장에서 공수해오면 희동이 영업을 뛰고 그렇게 둘이 나눠졌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쿠키 장면에서 관석은 기록하는 모습과 함께 천 회장이 출소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도자기를 훔치려던 천 회장을 보며 복수를 다짐한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끝이 납니다. 제가 느끼는 파인 촌뛰기들은 정말 잘 만들어졌고 웹툰보다 흐름이 매끄러워서 그런지 1화부터 다시 보니 정말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웹툰과 드라마의 흐름이 60화 정도부터 달라지니 해당 부분부터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즌2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 보이는데 후속 내용이 제작되었다면 1978년 청마총과 황룡사지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파인도 제작이 어려웠다고 후기를 남기신 걸로 보아 후속편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인 촌뛰기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긴무비였습니다.